앞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버님께서 지금 성관계가 힘들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신장의 기운이 허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성분들도 50세 전후에 갱년기가 있죠. 그것처럼 남성분들도 50세 전후에 남성 갱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남성 갱년기 때 보면 이 전후로 해서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고 남자의 그 성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장이 점점 약해져서 그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뭐냐고 했냐면 신어하면 입력하고 경중삽통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장의 기운이 허하게 되면 입력,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변을 보는 동안 그 안에서 좀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버님도 지금 보면 신장이 허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신장의 기운에는 크게 보면 신장에 있는 양기와 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를 보호할 것인지 음기를 보호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양기가 허약해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나타나는 증상이 아랫배가 좀 차지고요. 그렇죠? 양기가 없으니까 아랫배가 차집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무릎이나 허리가 이제 시리게 되고 찬 기운에 노출되면 참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차다 보니까 그쪽에 습기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낭습증이라 해서요. 팬티가 축축하게 젖는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낭습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랫배가 차다 보니까 찬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또 설사를 잘 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신음어 증상, 음기가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임 원장님 설명해 드렸듯이 음기가 약하게 되면 몸에서 허혈이 뜨게 됩니다. 이런 허혈로 인해서 허혈이 위로 뜨게 되다 보니까 눈도 뻑뻑할 수가 있고 입도 마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 이해해 또 나오는 게 음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몸을 지탱해주고 쓰는데 필요한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프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신음어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음어 증상이 있다 보니까 진액이 많이 마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도 굉장히 단단하고 굳어서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어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약을 쓰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음어 증상이 있다 하면 몸에 있는 음을 보호하는 진액을 보호하는 약제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어 증상이 있다면 진액을 보호하면서도 몸에 있는 양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약제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것은 또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요, 음어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양어 증상이 있는지 또 그것을 또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몸을 보호하는 약을 또 쓰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아래쪽에 있으면서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여자의 자궁과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 즉 비대라고 하는 것은 커졌다는 얘기죠.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은 그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싶은데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방울방울 떨어지고 그리고 요도라든지 그리고 아랫배가 당기면서 아픈 병증을 임증이라고 합니다. 임증이라고 하니까 그 성병의 임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병의 임질과 한약에서 말하는 임증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로부터 세균 같은 것들이 임질균에 이제 그 감염이 돼서 발생되는 증상이고, 그 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균 감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질에 걸리더라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고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임증 안에 임질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임증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냐고 한번 살펴보면요. 자, 거기 동의보감에서는 첫 번째가 혈림, 그다음에 기림, 그다음에 노림, 그다음에 성림, 냉림, 사림, 그다음에 저기 10개 다 했나? 예, 그렇게 8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에다가 그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은 소변에 기름기가 섞여서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8가지 그 임증 중에서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동의보감에 이에 해당되는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동의보감을 보시면은 소변이 기름처럼 탁한데 그 지방처럼 엉겨서 위에 떠서 나오는 그 임증이 있어요. 예, 이런 임증을 고림이라고 합니다. 고자는 기름 고자를 쓰듯이 기름이 섞여서 나온다는 뜻인데요. 예, 아버님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임증은 아까 제가 임질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세균 같은 것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이런 증상들이 왜 발생하느냐면은 동의보감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의 임증의 원인은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하고요. 간혹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정도가 냉이고 나머지는 열이란 뜻인데요. 1000분의 1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바꾸면은 한 0.1%가 되고요. 100분의 1이면은 1%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임증의 원인은 99%에서 99.9%가 열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열이 어떻게 발생한 열인가, 어디로부터 발생한 열인가, 그리고 열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에서 다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것들을 뜨거운 음식, 너무 매운 음식 같은 걸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는 경우에도 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오장의 어느 한 부분이 허약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발생된 열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성관계가 힘들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성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어떤 성기능이 저하했다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성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약의 장부는 신장입니다. 콩팥인데요. 비록 그 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고안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고안을 만들어주는 재료를 대주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은 신장에서 한다고 한약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신장이 허해지게 되면은 약간 성기능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줘서 소변을 만드는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 하나 더 바라볼 게 뭐냐면은 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거를 주관하지만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장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장이 허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허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장이 허해서 발생된 허열로 인해서 이런 임증, 즉 전립선 비대증이 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신장이 허하다고 하면은 먼저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약을 먼저 써주게 되고요. 소변을 잘 못 보고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변 배출이 조금 원활하게 하는 약을 거기다 가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제가 허열이 발생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열을 꺼주기 위해서 허열을 꺼준 약을 이렇게 넣어줘서 처방을 조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침치료라든지 아니면 기타 뜸치료 같은 것을 같이 받으시면은 좋은 효과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또 아버님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또 약을 끊으니까 다시 그 증상이 재발했다고 했죠. 원래 이 전립선은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양약을 먹더라도 그 약 효과가 잘 이렇게 가서 작용하지 못하는 기관인데, 이게 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TV 같은 데도 많이 나왔지만 전립선 치료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발기부전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을 일단 써보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 한 달 정도 복용했다고 보니까 좀 심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란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방광 배출 장애를 겪는 그 증상들을 통칭하는 건데요. 원래는 그 단어 그대로 전립선 자체가 요도를 싸고 있는데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고 이로 인해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상황만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현재 들어서는 증상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지 못하거나 혹은 나오지 않거나 느리게 나오거나 하는 등의 전반적인 방광에서의 배출 장애에 대해서 통칭을 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원인 자체는 여타 만성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고환의 노화, 다시 말해서 신체 기능 자체의 저하라든지 혹은 남성 호르몬의 발현 등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자체는 남성 호르몬 의존 기관이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의 다소에 의해서 그 크기와 기능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양약을 통해서 이러한 남성 호르몬 자체를 조절하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복용하셨던 약은 아마도 남성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약이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한 달 전에 복용을 중단하신 이후로 바로 증상이 발현이 되고 이제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기능에서의 장애도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당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다 보니까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될수록 성기능에서의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또한 약을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금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게 되면서 증상 자체가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적인 치료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전립선의 문제를 단순하게 호르몬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초 기능 자체의 저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설정한 이후에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말로 노화에 의해서 기능이 저하된 경우 혹은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허열이 생겨서 정체되는 경우 혹은 습담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또 순환이 저해되는 경우 이러한 원인들로 구별을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원인에 맞게 치료를 진행하셨을 시에는 한방적인 요법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고요. 제일 중요한 재발 방지에도 큰 효과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아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전립선 자체는 사실 치명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요. 전립선 자체의 크기는 계속해서 비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만성화되고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내원하셔서 치료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